1 이상, 아니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범위일 때 이 주어지는 등식에 대하여 집합 x에 대해서 x는 0 이상 4 미만이라고 할 때 이 범위를 이 집합을 만족할 때 최소값을 아까 t라고 하고 최대값을 베타 t라고 두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 주어진 식을 보고 사인 2분의 파이 x는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식은 사인 2분의 파이 x와 y는 t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와 t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둘 다 주기가 4이기 때문에 이 주기가 4에서 끊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둘 다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기억을 먼저 보면은 t의 범위가 1 이상 0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t를 여기다가 그려주게 되면은 이때의 최소값은 알파 t이고 최대값이 베타 t이기 때문에 두 점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알파 t의 위치가 1보다는 크고 어떤 수가 더해진 거니까 1 플러스 k로 줄 수 있고 k는 이때 0초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 t는 선생님 저 이거 질문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는데 이거 왜 4에서 k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알파 t랑 베타 t가 네. y 값이 같지? 네. 저 곡선은 사인이랑 코사인 곡선은 평행이동하는 그래프야. 네. 그래서 곡률이 똑같아. y 값이 같아. y는 t를 그었을 때 알파 t를 보면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지. 네. 그때의 함수값이랑 베타 t 4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지. 네. 그때 y 값이 같지. 네. x 절편으로부터 떨어진 값이 같아야 돼. 곡률이 똑같아서. 하나는 코사인 위에, 하나는 사인 위에 점이긴 하지만 쟤네들은 평행이동한 그래프들이라서 네. 알파 t가 1로부터 떨어진 값과 베타 t가 4로부터 떨어진 값은 같아. 네. 됐어? 네. 설명 들었고. 지금 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사인 서로 평행 이동을 해서 하게 되면 같은 모양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서로 곡률이 같은데 이때 알파 t와 베타 t는 같은 y 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1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게 돼야 하므로 그래서 베타 t를 4-k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알파 t 플러스 베타 t의 값을 구해주면 5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에서는 이 식을 만족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0이 들어가 있으니까 t의 값이 0일 때, 즉 이 x축일 때 알파 0과 베타 0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아니 여기서 시작이어서 여기가 알파 0의 값이 되고 여기가 베타 0의 값이 되므로 0과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왼쪽 식이 t에 대해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3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 범위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근데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1 이하라고 했으니까 t의 범위에 따라서 이 경우가 만족을 하는지 봐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t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라고 할 때인데 그러면은 y는 t의 값이 여기 있고 알파 t와 베타 t가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 t는 1과 2 사이에 있고 베타 t는 3과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을 구해주면 1 이상 3 미만이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이 정확히 3으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안 되고 여기 0보다 0 이상 2분의 루트 2 미만 이하인 경우를 볼 건데 그 y가 2분의 루트 2인 경우에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인데 사인과 코사인 함수값이 같을 때는 각이 45도일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2분의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t의 값을 또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볼 건데 0일 때는 여기 있는 거니까 알파 t 값이 여기고 베타 t의 값이 3이기 때문에 3-0을 한 3의 값이 나오게 되고 t가 0이 아닐 때는 알파 t의 값을 p라고 놔주게 되면은 p는 여기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알파 t의 값은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베타 t의 값은 아까 공률이 같고 여기도 y축이 같게 되니까 그럼 베타 t의 값은 3 플러스 p로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을 구해주면은 3이 나오기 때문에 두 식이 각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식이 일단은 이때 성립하는 거는 알 수 있고 나머지 경우도 봐줄 건데 세 번째는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의 알파 t의 값은 지금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여기에 존재하고 베타 t의 값이 여기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했던 것처럼 알파 t의 값을 q라고 두고 이때 q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놈이 있고 베타 t도 4-q로 들 수 있어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을 구해주면 4-2q가 되는데 q의 범위를 지금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4-2q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근데 이때도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립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t가 1일 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존재할 때인데 알파 t는 0에서 만나게 되고 베타 1은 이 점에서 만나게 되므로 베타 t는 이 점에서 만나게 되므로 이때 x값이 1이기 때문에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은 1이 돼서 이 경우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하는 경우는 이때밖에 없는 거니까 이 보기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보기를 보면은 알파 t1이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고 할 때 t1과 t2는 실수이고 이 조건을 이걸 만족할 때 이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이 경우가 성립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 보면은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이 알파 t1 여기 그리고 알파 t2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1과 t2를 2분의 붙든지 붙지도 않은지 이거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디귿의 조건이 뭐야? 디귿의 조건 이거 주어져 있고 실수라고 하고 이 식의 성립할 때 이 값을 구해준다. 교점의 y값이 2분의 루트 2지? 네. t1은 밑에 있고 t2는 위에 있을 때
2분의 루트 2 기준으로 T1은 밑에 있고 T2는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요. T1이랑 T2 알파 T를 집어넣었을 때 T1, T2가 나오는 알파가 존재하잖아. 네. 2분의 1 왼쪽에 존재하지? 네. 거기를 알파로 도울 수 있어. 그 중에서 밑에 거가 T1, T2는 위에 거. 그 사이에 2분의 루트 2가 있고 T1과 T2 사이에. 그럼 T의 범위가 지금 여기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범위일 때로 봐가지고 풀어야 돼요. 전체 범위일 때를 보니까 첫 번째 경우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 거고 첫 번째 경우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다고요? 내가 말한 첫 번째 경우가 어딨니? 이거 말씀하시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잖아. T 범위가. 네. 근데 근데 뭘 그거는- 질문하는 거야? 네?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체 범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라고 나한테 질문했지. 네. 근데 너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잖아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네. 따지는 걸로. 네. 너가 해놓고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니? 아니 근데 그거 말고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찾을 때도 지금 1, 2, 3, 4번은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t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식의 옳나 옳 찾는 건데 이때만 옳다고 나왔고 그러면 이때는 끝났으니까 또 전체 범위에서 다시 봐서 이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 범위에서만 t 값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범위를 T1, T2 알파 값이 같잖아. 알파 네. T1과 알파 T2가 같지. 네. 그리고 T1 T2가 2분의 1이래. 네. 그럼 0부터 1까지 반 자른 구간 2분의 1? 아니다. T1, T2니까 Y 값이네. 네. 거기에서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아야 되니까 네. 2분의 루트 2 왼쪽에서 적어준 거야. 왼쪽에서 2분의 1 차이 나도 Y 값을. 여기 포함하게 되면 여기가 알파하고 t 값이 되니까 여기 제외해주고 이렇게 왼쪽에서. 같아야 돼서 2분의 1 차이 나야 되니까. 네. 지금 알파 t1 값과 알파 t2 값이 같기 때문에 t1, t2 값은 y 값이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x 값이 T1, T2가 같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2분의 루트 2가 되면은 알파 T 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값이 하나만 생기니까 이 두 값이 같기 위해서는 알파 T는 이 2분의 루트 2 아래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2분의 루트 2보다 커야 되므로 범위를 먼저 이렇게 잡아줬고 그러면은 이 알파 T1과 알파 T2 값 그냥 이 값을 알파로 두고서 계산을 해줄 건데 그러면은 T1은 사인 2분의 파이 알파로 놔줄 수 있고 T2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로 놔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변형을 해서 T2는 2분의 1 플러스 T1이라고 두고
그러면은 t1 t값을 가서 대입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이 코사인 값을 2분의 1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x 알파로 대신 넣어서 써주면 이런 식을 뽑을 수 있고, 그럼 이 식을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여기 1을 이항을 해서 상수항을 계산을 해주고 4를 모든 항에 곱해서 곱한 후에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값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이면은 0보다 작게 되므로 t1의 값이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 t2 값을 구해주면 4분의 1 플러스 루트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t1, t2 곱을 구해주면 8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으므로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문제는 t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할 때 다음 주어진 공식에 대하여 x가 0 이상 4 미만인 집합에 대하여 최소값을 이 식에서 최소값을 알파 t라고 한다고 하였고 최대값은 베타 t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억 니은 t들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일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최소값 알파 t와 최대값 베타 t의 합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대하여 다음 0일에 만족을 하려면 사인 2분의 파이 x 값은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t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를 각각 구해주었을 때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분의 2분의 2파이 아니 2분의 파이분의 2파이로 계산을 해주었을 때 주기가 둘 다 4가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그려주고 기억을 두었을 때 t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라고 하였으므로 t값은 그러면 직선 y는 t에 대하여 여기쯤에 t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때 최소값을 찾아주면 여기가 알파 t, 최대값은 베타 t, 즉 알파 t와 베타 t를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t와 베타 t를 k를 어떤 상수 k에 대하여 도와줄 수 있는데 k는 0 초과 1 이하인 실수다라고 도와줄 수 있고, 왜냐면 이 알파 t는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아야 하므로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놓아지게 됩니다. 그럼 알파 t는 1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 우리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사인 함수가 같아지게 되므로 음률이 같다는 뜻이므로 여기 x 절편인 1과 4에 대하여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함수값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알파 t가 1 플러스 k면 베타 t의 값은 4에서 k만큼 빼준 4 마이너스 k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 알파 t와 최대값 베타 t의 합을 구해주면 5가 나오므로 기억은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다음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을 만족을 하는 t값의 범위가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다. 그러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를 먼저 구해줄 건데 다음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과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t값이 0일 때 알파 t와 베타 t를 도와주었을 때 알파 t의 값은 요 x가 0 이상 4 미만이라고 하였으므로 0 그리고 베타 t의 값은 3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0과 알파 0은 0이 나오게 되고 베타 0은 3이 나오게 되므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3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족을 하는 t값의 범위를 찾아줄 건데 t가 마이너스 이상 1 이하라고 주어졌으므로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려주고 t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0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쯤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t와 베타 t를 각각 찾아줄 건데 여기가 최소값 알파 t가 되고 여기가 최대값 베타 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t의 범위는 1보다 큰데 2 이하, 즉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되므로 1초가 2 이하라고 넣을 수 있고 베타 t의 값은 여기서 4는 될 수 없으므로 4 미만이 되어야 하고 이 3과 4 사이에 있으므로 t는 3 이상 4 미만이다 라고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을 구해줄 건데 이 알파 t와 베타 t의 범위를 각각 구해주었으므로 3에서 6 빼주고 4를 빼주어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1 이상 3 미만인 것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3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 범위에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첫 번째 경우는 만족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t가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일 때 2분의 루트 2는 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교점에 대하여 y값이 되는데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되면은 서로의 그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되므로 그때 x 좌표는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그려주고 t는 이 사이에 있어야 하므로 이쯤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t가 0일 때 그리고 t가 0이 아닐 때를 찾아줄 건데 먼저 여기서 t가 0이 가능하므로 t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이때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을 구해주면 이 알파 t의 값은 0이 나오게 되고 베타 t의 값은 3이 나오게 되므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3이라서 만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t 값이 0이 아닐 때 그럼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알파와 t의 값을 어떤 값 p라고 놓아주었을 때 이때 알파 t는 이 0과 이 교점의 x값이 2분의 1이었으므로 0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해야 해서 p에 대하여 t는 0초가 2분의 1 이하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베타 t는 아까 이 기억에서 얘는 그 k만큼 같은 이렇게 그림 y절변, x절변에 대하여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였으므로 알파 t 값이 p가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대값 베타 t의 값은 3에서 p만큼 떨어져 있는 3 플러스 p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를 구해주면 3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t가 0일 때, t가 0이 아닐 때 둘 다 만족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t가 2분의 루트 2초가 1 미만일 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려줄 수 있고 이 경우에서 y는 t는 이렇게 직선 y는 t는 요점에 존재하게 됩니다. 알파 t, 베타 t를 찾아주면 여기가 최소값 알파 t, 여기가 최대값 베타 t가 나오게 되고 알파 t의 값은 요 0과 마찬가지로 여기 교점 x값이 2분의 1이었으므로 0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해야 하고 베타 t의 값은 4에서 q만큼 떨어진 알파 t를 q라고 놓으면 베타 t는 4-q라고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의 값을 구해주면 4-2q가 나오게 되고 이때 q의 범위가 0초가 2분의 1 미만이었으므로 2q는 0초가 1 미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에서 이 범위 빼주었을 때 4-2q는 3초가 4 미만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을 만족하지 않게 되므로 세 번째 경우도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t값이 1일 때 y는 t는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이때 알파 t의 값과 베타 t의 값을 각각 구해주면 알파 t의 값은 최소값 그러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t는 최대값 그러면 여기가 되고 이때 x값은 1이 되므로 알파 t는 0, 베타 t는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는 1로 나오게 되므로 네 번째 경우는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때 다음에 만족하는 범위는 두 번째 경우 t가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일 때였으므로 이는 옳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디귿 알파 t1은 알파 t2라고 할 때 어떤 두 실수 t1과 t2에 대하여 t2와 t1의 차는 2분의 1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t-t1이 2분의 1이면은 t1 곱하기 t2의 값이 3분의 1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이 됩니다. t1과 t2의 범위를 각각 구해줄 수 있는데 이때 이 교점 2분의 루트 1을 기준으로 만약 이렇게 t1 그 t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여기
요 2분의 루트 요 y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t 값이 하나만 알파 t 값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이때 알파 t1, 알파 t2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야 하므로 요 t1과 t2의 범위는 2분의 루트 1을 기준으로 더 작고 더 크다 이렇게 놓아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t1과 알파 t2는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얘를 알파라고 두고 식에 세워주었을 때 t1 값은 여기서가 sin 2분의 파이 x, sin 2분의 파이 x라고 놓았으므로 t1은 sin 2분의 파이 알파 그리고 t2는 sin 2분의 파이 알파라고 보았습니다. t2의 값은 t2 t1이 2분의 1이므로 2분의 1 플러스 t1이라고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t2가 2분의 1 플러스 t1이 되고 이제 t1은 sin 2분의 파이 알파이므로 대입을 해서 식수해줄 수 있고 sin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는 요식으로 대신 넣어줄 수 있으므로 요식을 세워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틀어주고 1 이항을 하여서 식 뽑아낼 수 있고 양편에 4를 곱해주어서 이 곱해각분을 시키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sin 2분의 파이 알파 값 구해주면 그 균형공식 써주어서 4분의 마이너스 1 필마 루트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t1 값은 0보다 커야 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음수가 나오게 되므로 t1은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t2는 2분의 1 플러스 t1이라고 하였으므로 4분의 1 플러스 루트 7임을 구할 수 있고 이때 t1과 t2의 곱을 구해주었을 때 합차로 8분의 3이 나오게 되므로 디귿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디귿은 옳지 않아서 기억과 디귿은 이렇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파이 이상 2파이 이하에서 정의된 수함수 fx와 gx가 주어졌는데 fx는 sin kx 플러스 2, gx는 3 코사인 12x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trans kx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조건은 실수 a에 대하여 실수 a가 그 곡선 y는 fx와 y는 gx의 요점의 y좌표이면 요 집합 요 fx는 a다 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gx는 a다 다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조건이 됩니다. fx와 gx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각각 구해줄 건데 fx는 sin kx 플러스 2가 되므로 최대값은 요 앞에 1이 붙어있으므로 1 절대값에다가 1이 더한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1이 나오게 됩니다. 주기는 k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gx는 이 전체 식을 알 수 있으므로 3 코사인 12x에서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 그리고 주기는 6분의 파이가 나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를 만족을 하려면 서로 같거나 이 집합이 더 커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 fx는 a를 만족을 하는 실근은 gx는 a를 만족을 하는 실근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주기가 k분의 2파이였고 이 주기는 6분의 파이였는데 이 fx는 a의 실근이 이걸 실근이 되려면은 각각 주기의 배수를 각각 구해주었을 때 k분의 2파이, k분의 4파이, k분의 6파이 쭉 나오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므로 이 각 주기의 배수가 이 주기의 배수의 값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12로 통분을 해주었을 때 여기서 분자가 2파이, 3파이, 6파이가 되므로 12분의 2파이, 12분의 3파이, 12분의 6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k가 12의 약수가 된다면은 이 k 값에 들어가는 모든 수에 대하여 여기 나온 주기의 배수가 이 gx의 주기의 배수값에 모두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k는 12의 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하는 k 값은 1, 2, 3, 4, 6, 12가 있고 모두 이 경어를 다 해보았을 때 먼저 k 값이 1일 때 fx는 1을 대입을 해주어서 sin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고 주기는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 그려주면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6분의 파이가 나와야 하므로 차례대로 이렇게 최대값 3 그리고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코사인 함수를 먼저 그려주었습니다. 사인 함수도 그려주면 주기가 2파이가 되므로 파이에서 이렇게 딱 끝낸다고 하였을 때 여기까지 사인 함수가 그려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가 2파이므로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만나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y는 a는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의 극점의 y좌표라고 하였으므로 요 fx와 gx에 대하여 극점 여기에서 쭉 직선을 그려주면 y는 a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 fx는 a의 실근이 gx는 a의 실근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fx는 a는 y는 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a의 극점의 x좌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y는 fx와 y는 a의 극점을 찾아주면 여기랑 여기가 되는데 gx는 a의 극점도 찾아주었을 때 이 fx는 a의 이 두 점이 gx는 a의 실근에 모두 포함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이 집합을 a라고 놓고 이 집합을 b라고 놓았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A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a가 두 곡선 y는 fx랑 y는 gx 극점의 y좌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인 함수랑 사인 함수에서 이 극점의 y좌표가 여기가 되니까 y는 a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다른 극점들도 이렇게 더 존재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를 a라고 잡고 직선을 그려도 똑같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그래서 a는 크게 상관이 없게 두 번째 k는 2일 때 fx는 sin 2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이때 주기는 파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 주기가 6분의 파이 코사인 함수를 먼저 그려주고 주기가 파이인 사인 함수도 그려준 다음에 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극점의 y좌표를 기준으로 우리 점을 a라고 놓고 직선 y는 a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fx는 a의 실근을 먼저 그려주었을 때 직선 a와 fx의 교점 이 두 점이 나오게 되고 gx는 a의 교점이 즉 fx는 fx와 a의 교점이 gx와 a의 교점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 k 값이 3일 때 주기는 3분의 2파인 사인 함수가 나오게 되고 코사인 함수 먼저 그려준 다음에 주기가 3분의 2파인 사인 함수를 그려주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fx와 여기를 직선 y는 a라고 놓았을 때 y는 a의 교점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3개의 교점은 gx는 a의 교점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k가 4일 때 사인 함수는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고 사인 함수를 그려준 다음에 사인 함수 그려주고 교점 찾아주면 이렇게 여기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인 함수와 y는 a의 교점 이 점을 보았을 때 이 점은 코사인 함수와 직선 y는 a의 교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네 번째 경우에는 a는 비부분집합이 아니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얘도 코사인 함수 그려주고 주기가 3분의 파이인 사인 함수를 그려준 다음에 교점을 찾아주면은 이 fx와 a의 교점은 gx와 a의 교점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를 알 수 있고 여섯 번째 k가 12일 때 주기는 6분의 파이인 사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사인 함수 그려주고 사인 함수를 그려주었을 때 사인 함수와 직선 y는 a의 교점을 찾아주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점을 보았을 때 이 점은 사인 함수와 y는 a의 교점이 되는데 이 점은 사인 함수와 y는 a의 교점에 포함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점은 다 표시해야지. 교점을 다 표시해야 되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에 모두 다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어때? 얘가 하나가 포함되지 않는. 그래. 근데 여기가 맞아요? 거기만 맞는 게 아니고 네, 또 있나요? 이런 거 다 되는 거지 지금. 아, 다. 많지. 그래서 어떻다? 아, G와의 교점들, F와의 교점들.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이 사인 함수와 y는 a의 교점 중에서 그 코사인 함수와 y는 a의 교점이 포함되지 않는 점은 이 점을 보았을 때 이 점은 사인 함수와 y는 a의 교점이 되지만 이 코사인 함수와 y는 a의 교점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 첫 번째 경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모두 제외를 하였을 때 K는 요 중에서 1, 2, 3, 6만 가능하게 되므로 자연수 KX는 되게 됩니다. 이것만. x가 마이너스 파이 이상 파이 이하일 때 y는 사인 2분의 x와 y는 파이 y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일단 이 사인 2분의 파이 함수와 x는 파이 y는 마이너스 1의 함수를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데 이때 이 사인 함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공률이 서로 같아서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지금 이 검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인데 빨간색이 넓이가 같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서 2파이 곱하기 1을 한 2파이가 답이 됩니다. 호흡 시간이 t초이고 1초당 회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공기의 부피가 V의 L S라고 합니다. V는 A sin B 파이 T라고 정이 되고 이때 A와 B 둘 다 양수라고 정의됐다고 합니다. 1분에 12회 호흡을 할 때 1초당 들어온 공기의 최대 부피가 0.8리터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를 구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호흡은 들어오고 나가는 숨 둘 다 포함을 해서 1회 호흡했다고 말을 하고요. 먼저 이 주어진 함수의 주기를 구해주면은 B분의 2이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주면은 A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때 1초당 들어온 공기의 최대 부피가 0.8이라고 했으니까 이 최대값이 결국에는 0.8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1분의 호흡을 12회 한다고 했기 때문에 1회 호흡 시간은 결국은 12분의 60인데 그럼 5초당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니까 주기가 결국에는 5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B의 값은 5분의 2가 돼서 B분의 A 구해주면 2가 답이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0 이상 2파이 이하인 범위에 fnx에 대해서 f1x는 2 sin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f1 플러스 n 플러스 1x는 절대값 fnx 마이너스 1로 정했다고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f1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는데 sin x 함수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 1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 sin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가 되는데 그게 f1x 함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f2x는 0이라는 이 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3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f2x 함수의 식을 먼저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f1x 함수 식을 아니까 거기에 넣어서 써주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0이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1을 이항을 해주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sin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1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이 마이너스 1을 각각 이항을 해주면은 이 sin x 값이 0 또는 1이 나와야 되므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0일 때랑 파이일 때가 이 sin x 값이 0이 나오고 sin x 값이 1이 나올 때는 2분의 파이, 2파이일 때이기 때문에 총 4개가 나와서 서로 다른 실분계수 4개가 되므로 이거는 틀렸습니다. 디귿을 보면은 f4 x 값이 f5 f6 x 값과 같다고 했는데 먼저 여기서 f1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그만큼 이동을 하게 되니까 3이 가장 크고 0이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f1 x 값의 범위를 구해놓고 f2 x 값을 구하는 식을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 절대값 f1 x 값을 아니까 이 주어진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우상해서 f2 x의 범위를 구해주고 절대값을 씌우는 범위를 또 구해주고 그러면 f3x에서도 마찬가지로 f3x의 범위를 구해주고 절대값 씌우는 값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후에 f4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f3-1은 지금 절대값 f3x가 0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f4x의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가 되고 그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0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f5에서도 해주면 f5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절대값 fx가 0 f4x 값이 1 이상 0 이하면 결국엔 음수인 거니까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9를 포함해서 나와야 되므로 마이너스 f4x 마이너스 1로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f6x 값도 절대값 f5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절대값 f5x의 값도 여기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포함해서 나와야 되고 이때 이 f5x의 값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f4x 마이너스 1로 써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입을 이 식을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f4x가 f6x와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되므로